이번 시간은 set, map, 그리고 해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t에 대한 예제는 지금 책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set of string이잖아요. string set입니다. 스트링 셋으로 월즈라는 셋을 만들고요. 구현체는 해시 셋을 썼습니다. 셋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즈에다가 add java, 월즈 add database, 월즈 add java 이렇게 세 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는 add로 java 데이터베이스 java 넣으면은 java 데이터베이스 java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set은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랑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데 자바를 또 넣으면은 이 자바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워드를 출력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자바 이렇게 찍힙니다. 이것도 자바를 먼저 넣고 데이터베이스를 넣었다고 해서 여기 자바 데이터베이스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자기가 알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contains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셋에 해당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 없으면 false를 리턴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set도 컬렉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루프가 돕니다. 그래서 월즈를 갖다가 폼은 루프를 돌면은 엘리먼트 하나씩 꺼내 갖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set 그래서 여기서 출력했으면 데이터베이스 자바 자바는 애들을 자바를 두 번 했지만 지금 셋에는 자바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중복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true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셋을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꺼낼 때 이때 역시 폴문을 쓰면 됩니다. 이게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트링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에서 여기다 이렇게 콜론을 쓰면 돌면서 이게 루프 돌면서 하나씩 이렇게 꺼냅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포인트를 사용해서 set of 포인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setex2라는 클래스에다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포인트는 set of 포인트예요. 저 포인트의 set. 이것도 역시 구현 인터페이스는 set이고 구현체는 해시 set을 썼습니다. 그 포인트를 3개를 만들어요. new 포인트 3,4, 1,1, 1,2 이렇게 3개를 만들고 포인트 3개를 add를 했어요. set에다. 그럼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1,2가 있는데 1,2가 또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 2개 포인트는 같은 거니까 한 개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3개 포인트가 다 들어갔죠. 물론 셋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요 3,4, 1,2 순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임의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왜 포인트가 P2랑 P3가 모두 한꺼번에 다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썼거든요. 두 점이 같은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포인트의 해시코드와 equals 메서드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넘겨주네요.
해시 코드 값이 같고 equals가 true이면 같은 오브젝트이다.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 이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잖아요. 그럼 두 개의 포인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정의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주는데, 해줄 때 두 점이 같은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려면 equals 메소드 뿐만 아니고 해시 코드랑 equals를 둘 다 구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equals 메소드를 먼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alt insert에서 equals and 해시 코드 하면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override equals 이걸로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if obj instance of point, 그쵸? obj가 instance of point라면 return, return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인트 p는 obj를 포인트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한 다음에 this.x equal p.getx,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obj가 포인트 타입이 아닐 경우에 return false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setEx에서 이번 p2.equals p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는 이게 p2.equals p3랑 false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p2랑 p3랑 어떤 경우에 p2랑 p3랑 같은 건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false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true가 되죠. x 값을 이게 여기 있는 들어온 타입이 포인트 타입이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것의 x랑 이 p2의 x랑 같고, 또 이 p2의 y랑 p3의 y랑 자기의 x 값하고 요 인자로 들어온 것의 x, 자기의 y 값하고 인자로 들어온 것의 y 값이 서로 같으면 true를 리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2랑 p3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뭐 p1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p2 하면은 true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equals 메소드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의 내부를 뒤져서, 그쵸? 이 오브젝트 내부가 다 같을 경우에 equals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자열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도 같고 두 번째 문자도 같고, 만약 문자열이 한 뭐 100글자 문자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 같고 두 번째 글자 같고 세 번째 글자 같고 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다 같으면 그러면 true, 그런 식으로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점도 두 개가 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복잡한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가 다 동일할 때, 그때 이제 equals가 true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딱 보고 눈도 같고 코도 같고 입도 같고 얼굴 모양도 다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같은지 다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이름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려면 이름이 있으면 먼저 이름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같으면 이름이 다르면 그건 두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도 이름이 같을 수는 있죠.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같다 그러면 그럴 때 사진을 보면 되죠. 이름이 같다 그럴 때 그 이름표랑 사진 밑에 이름표가 있으면 이름이 같다 그럴 때 사진을 보고 사진까지 같으면 두 사람은 같다, 사진이 다르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이제 두 사진을 비교를 할 때 이름이 없고 사진만 비교하는 거랑 이름이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처음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매번 얼굴을 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비교하는 데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비교하는 건 금방 하잖아요. 그 이름을 딱 보고 이름이 같으면 이름이 다르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고, 다를 경우는 그냥 이름만 보고도 서로 다르다는 걸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본다는 거죠. 이름이 같을 경우엔. 그래서 얼굴마저 같으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름은 같지만 얼굴이 다르면 그건 다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름처럼 쓰는 게 바로 해시코드입니다. 그럼 해시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는 해시코드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임의 데이터에 대해 고정된 길이의 디지털 사인. 임의 데이터 또는 임의 오브젝트, 임의 오브젝트에 대해 고정된 길이의 디지털 사인.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오브젝트는 무한한 오브젝트들이 있잖아요. 오브젝트를 정말 무한히 만들 수 있어요.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까지. 그래서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오브젝트 쭉 만드는데, 해시 값은 유한하단 말, 이렇게 고정된 길이로 딱 정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32비트 해시 그러면은 32비트면은 30비트가 10의 30비트가 이제 10의 9승이잖아요. 그쵸? 10비트가 10비트마다 10의 3승이니까 32비트는 10의 9승 10억이에요. 10억에다 2비트가 더 붙었으니까 40억. 32비트 해시로 40억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오브젝트를 그냥 몇만 개 정도 만들면은 해시 값을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 오브젝트가 10억 개, 100억 개 그렇게 넘어가면은 특정 오브젝트들끼리는 같은 해시 값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16진수로 8글자로 써놨잖아요. 16진수 한 글자는 4비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2비트면 16진수 8글자입니다. 4비트씩 48, 32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이름이 5천만 개인가요? 이름 5천만 개 아니에요. 이름은 10만 개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만 개, 10만 개 정도밖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비교를 하는데, 이름표를 딱 붙이고 나오면, 그쵸? 이름이 다르면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인 걸 보증하진 않아요. 그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얼굴을 봐야겠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거 똑같아요.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 간에 같은 해시 값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동명이인인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해시 값은 유한하니까 딱 특정 글자 수만큼, 특정 비트 수만큼으로 딱 정해서 해시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오브젝트 A랑 B, 여기는 오브젝트들끼리 같은 오브젝트나 다른 오브젝트라 판단하려면 그 오브젝트 해시 값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해시 값이 서로 다르다, 그럼 다른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쵸? 해시 값이 같다. 봐봐, 해시 값이 다르면 A랑 지금 D는 해시 값이 다르잖아요. B랑 D도 다르고. 그러면 B는 9A 7D 이렇게 나오고 D는 A4 8 5 이렇게 나오면 오브젝트 B랑 오브젝트 D는 해시 값을 딱 보면 아, 다른 놈이다. 해시가 다르니까 다른 오브젝트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A랑 B 같은 경우에는 해시 값을 봤더니 해시 값이 같아. 그쵸? 해시 값이 같다고 해서 동명이인일 수 있는 거죠. 해시 값이 같다고 해서 A랑 B가 서로 같은 오브젝트는 아닐 수 있다. 해시 값이 같을 때는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서 두 오브젝트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지털 사인이라고 해놓은 거는, 봐요. 어떤 문서에 사람이 사인을 딱 했어요. 그럼 사인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잖아요. 그쵸? 근데 사인이 같아. 사인이 같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 전 세계 인구가 진짜 40억 명이 있는데 같은 사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서로 같은 사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문서가 그런 같은 사람이 아닌가, 같은 사람이 작성한 건지 아닌지는 그 문서를 보고, 같은 문서인지 아닌지는 그 문서 전체 내용을 비교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 클래스로 들어오면 이 두 포인트가 같냐 다르냐를 우리가 이제 찾을 때는 이 자바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두 오브젝트 포인트 P1하고 포인트 P2의 오브젝트가 같냐 다르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셋에 P2랑 P3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P3랑 P2랑 P3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해야지 하나만 넣을 건지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P2랑 P3의 해시 값을, 해시 코드를 구해서 그 해시 코드 값이 다르면 아, P2랑 P3는 다른 오브젝트구나 해갖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P2랑 P3의 해시 값을 구해봤더니 해시 값이 같아. 그러면 그때는 P2와 P3의 equals 메소드를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같은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equals 메소드를 먼저 안 하고 해시 코드를 먼저 비교를 하고 다음에 equals를 하냐면은 해시 코드가 equals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해시 코드를 비교하는 게 equals 메소드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해시를 먼저 해보고 해시가 같을 경우에만 equals 메소드를 수행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두 오브젝트가 이제 이 포인트 같은 것을 셋에 집어넣거나 이 포인트를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quals랑 해시 코드 메소드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코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object.hash 이걸 써갖고요, 이 안에다가 멤버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멤버가 여러 개면 여러 개 멤버를 컴마를 써갖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x랑 y가 달라질 때마다 해시 값이 달라지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해시도 결국은 인티저 값이잖아요. 그럼 32비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겁니다. x랑 어떤 두 포인트의 해시 값을 구했더니 해시 값이 다르다. 그러면 x랑 y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해시 값이 같다. 그러면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quals를 비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코드를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셋을 다시 실행해 보면 아까는 지금 여기 equals는 비록 true가
나오지만 해시코드가 구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해시코드 값이 다르잖아요. 서로 P2랑 P3가 분명히 같은 점인데 우리가 해시코드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해시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구현을 한 다음에는 아까는 이렇게 포인트가 다 각자 다 들어갔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번엔 이제 1,2가 안 들어갔죠. 그리고 1,2가 하나만 들어가고 두 번째 P3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P2의 해시코드랑 P3의 해시코드랑 서로 같은 994라는 값을 갖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에 해시코드랑 이퀄스를 모두 구현을 해야지 포인트를 셋에 넣었을 때 제대로 동작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P2의 해시코드랑 P3의 해시코드가 똑같이 994로 같잖아요. 그럼 P2의 해시코드랑 P3의 해시코드가 같다고 그래서 P2 점하고 P3 점하고 반드시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다른 점도 같은 해시코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시코드가 다르면 그 두 점은 반드시 다른 점이 된다는 거죠. 항상 동명이인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보장은 없다. 이름이 같을 때는 얼굴을 본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시코드를 본다. 그래서 해시코드가 같을 때는 해시코드가 다르면 다른 오브젝트다. 해시코드가 같으면 그때 이퀄스 메소드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퀄스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해시코드를 또 만든 이유는 해시코드가 이퀄스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포인트를 셋에다 넣는다. 포인트를 셋에 넣는데 어떤 오브젝트를 셋에 넣는데 그 오브젝트가 중복이 방지가 안 돼야 되잖아요. 셋에 넣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셋에 넣을 때는 이 포인트에 해시코드나 이퀄스 메소드를 제대로 구현을 해야지 중복이 안 되게 셋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해시코드와 이퀄스에 대해서 정리를 글로 한번 했습니다. 해시코드는 이름표나 사인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해시코드가 다르면 다른 오브젝트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 이거와 같은 거죠. 해시코드가 같으면 이퀄스를 실행해서 같은 오브젝트인지 다른 오브젝트인지 최종 판단한다. 이 말은 이름이 같으면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도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오브젝트도 같은 해시코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시코드가 이퀄스보다 빠르기 때문에 해시코드를 사용하면 두 오브젝트가 다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름을 보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빠르므로 이름을 먼저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셋에 오브젝트를 넣을 때는 그 오브젝트 해시코드와 이퀄스를 제대로 구현해야 중복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예제를 더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16 예제 7-5에 해시맵 digEx 요거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map ex1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맵을 테스트하는 예제입니다. map string, string dig은 new 해시맵. 이거는 맵이라는 건 키 밸류 쌍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사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키가 스트링이고 밸류가 스트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전을 만드는 거는 볼게요. 영어 사전이네요. 그쵸? dig의 put, baby, 아기. 이게 키고 이게 밸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베이비를 입력하면은 영어로 베이비, 키가 베이비, 한글 이제 아기 이렇게 됐어요. 러브 사랑, 애플 사과 이렇게 매핑을 다 해갖고 베이비 아기, 러브 사랑, 애플 사과 이렇게 쌍을 세 개를
이걸 하나 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베이비 아기 엔트리, 러브 사랑 엔트리, 애플 사과 엔트리. 엔트리 3개를 딕에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출력을 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러브 이퀄 사랑, 애플 이퀄 사과, 베이비 이퀄 아기. 그래서 엔트리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맵도 역시 순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꺼낼 때 이 키를 사용해서 밸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ig.getBaby 하면은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기. 그 다음 dig에 getLove 하면은 사랑이 나오고, dig에 getApple 하면은 사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단어를 집어넣으면 뜻이 나오는 사전을 말한 거죠. 그래서 키를 넣어서 밸류를 찾아내는 거, 이게 맵입니다. 맵에 수많은 엔트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요. 이렇게 수많은 엔트리가 있는데 이게 키고 이게 밸류잖아요. 그럼 이재문을 키로 넣으면은 70을 찾아내는 거예요. 김성동을 키로 넣으면 97을 찾아지고, 이런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맵2 페이지 417 예제 7-6 해시맵 스코어를 수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맵의 스트링 인티저에서 스코어 맵인데, 여긴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는 점수가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5개의 점수를 저장합니다. 김서동우 97점, 황기태 88, 김남용 98, 이재문 70, 한원선 99, 이렇게 5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물론 맵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넣은 순서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맵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키를 넣었을 때 특정 밸류를 빼내면 되는 거지 순서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코어 맵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스코어 맵을 출력을 한 거고요. 요소의 개수는 역시 사이즈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5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맵에 get 이재문 하면 이재문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나오겠죠. 7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엔트리를 꺼내려면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어 맵에 키셋을 하면은 키 컬렉션이 셋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키셋이 됩니다. 키셋. 왜냐면 키는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맵에서 키만 쭉 키 컬렉션을 빼내면은 요게 자체가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에다가 키셋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돌려요. 루프를 돌리면서 여기다가 키셋의 키를 하나씩 꺼내서 get에다 넣으면 여기 밸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키 밸류 페어를 이렇게 방법 원대로 하면 이렇게 이재문 70, 한원선 99 이렇게 쭉쭉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방법 1이고요. 모든 엔트리를 꺼낼 때는 사실은 방법 2가 더 좋은데, 왜냐면 방법 1은 키셋을 꺼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키로 밸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씩요. 그런데 방법 2는 그냥 요 엔트리를 순서대로 꺼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셋에 맵.엔트리, 맵이란 것의 이너 클래스로 엔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인티저, 그러니까 맵 클래스 타입으로 스트링 인티저 요 제너릭으로 하면 엔트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엔트리셋, 스코어 맵.엔트리셋. 엔트리셋은 뭐냐면은 요거 한 칸이 이게 하나가 엔트리예요. 이 엔트리가 5개 들은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맵의 엔트리 셋하면 엔트리가 셋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엔트리 셋을 루프를 돌리면은 엔트리가 5개가 삥삥 돌면서 나와요. 그럼 그 엔트리 딱 get key 하면은
키가 나오고 엔트리다 get 밸류 하면 밸류가 나오죠. 여기다는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다 그냥 엔트리를 집어넣어도 엔트리 5개가 쭉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system.out.println entry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엔트리가 5개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엔트리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5개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컬렉션에 앞 시간에서 리스트랑 큐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셋하고 맵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에서는 해시코드랑 이퀄스를 구현해야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